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크게 폭락할 땐 도대체 뭘 담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장주는 연일 조정을 받고 있고 배당주까지 덩달아 빠지면서 어디에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수록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만큼 마음을 지켜주는 것도 없죠. 배당주는 주가가 흔들릴 때도 굳이 매도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이 요동치는 변동성 장세에선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금리 환경도 배당주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됐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면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ETF 중 하나가 바로 슈드입니다. 하락장 초반에 성장주 대비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줬던 슈드가 이번 폭락장에서는 속절없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슈드의 배당 수익률은 4%를 돌파했습니다. 보통 배당주의 경우 주가가 떨어져 배당률이 높아지면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정한 상하단에서 수익률이 형성되곤 하는데요. 슈드 역시 지금까지 대개 3%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배당 수익률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엔 단숨에 4%를 넘어서며 코로나 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높은 배당률 구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락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ETF, 바로 슈드의 리밸런싱 변화와 핵심 종목 구성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드는 단순히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무 건전성과 배당 성장 두 가지를 기반으로 종목을 엄선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배당 성장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슈드의 종목 선별 기준은 꽤나 깐깐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연속 배당금 지급,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3개월 평균 일 거래량이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기까지 통과해야 1차 통과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IAD 배당 수익률 내림차순 정렬하여 순위를 선정합니다.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여 배당 수익률이 확 낮아진 종목은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퇴출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 순위가 매겨진 종목은 펀더멘탈 기준을 활용하여 다시 한번 종목을 선별합니다. 대표적인 선별 기준은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총 부채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배당 수익률,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그 배당을 얼마나 오래 꾸준히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슈드의 종목 선별 기준은 흡사 대기업 공채만큼이나 깐깐한데요. 이 총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 통과하는 상위 100개 종목으로 완성되고 최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됩니다. 매년 3월은 슈드의 중요한 달입니다. 1년 중에 첫 배당금을 스타트하는 시기이자 종목 교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이죠. 2025년 슈드 ETF 첫 배당금은 전년 동기비 22% 성장하며 아주 순조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배당금이 좀 적은 걸 감안하면 꽤 만족스러운 금액입니다. 상장된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배당이 줄곧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 슈드 종목 리밸런싱이 있었죠. 올해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편입됐고 어떤 종목이 빠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17개 기업이 편출되었고요. 20개 기업이 편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편출 기업으로는 유명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미국 대표 중소은행 뱅코브, 패션 기업인 테이퍼스트리, 게스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입 기업으로는 미국 대표 석유가스 생산 기업인 코노코필립스,
글로벌 제약사 머크, 요플레, 하겐다즈로 유명한 제너럴 밀스 등이 있습니다. 슈드의 리밸런싱 후 섹터 변화를 보시면 가장 크게 비중이 늘어난 섹터는 에너지, 필수 소비재, 소재 섹터입니다. 에너지는 기존 12.2%에서 21%로 8.8%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필수 소비재는 기존 15%에서 18.7%로 3.7%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재 섹터는 0.2% 아주 소폭 상승을 했네요. 반면 가장 크게 줄어든 섹터는 금융입니다. 8.7% 감소했고요. 헬스케어 역시 2.1%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슈드 리밸런싱 후 상위 3개 섹터는 에너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 리스크는 낮으면서 배당은 꾸준하고 경기 방어에 강한 종목들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해에 이런 포트폴리오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배당을 꼬박꼬박 안겨주는 든든한 현금 흐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슈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코노코필립스입니다. 이 기업은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엑손모빌, 쉐브론과 같은 종합 에너지 기업과는 다르게 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고요. 미국 내에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특별배당,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슈든의 비중 4.67%이고요. 상장일 1980년 3월 17일, 시가총액 약 196조입니다. 섹터는 에너지 섹터이고요. 배당률은 2.94%가 나옵니다. 연도별 배당금을 보시면 이렇게 높게 배당금이 표시된 해가 바로 특별배당금을 지급했던 해입니다.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28%로 높은 편에 속하고요. 해당 기업의 배당 성량은 약 40% 정도가 됩니다. 아직 배당을 올릴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죠. 최근 5년간 스파이와 비교한 주가 차트인데요. 스파이가 81% 정도 상승할 동안 코노코필립스는 무려 148% 상승하였습니다. 배당도 잘 주고 주가 성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죠. 코노코필립스와 관련된 배당 정보들 이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드의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쉐브론입니다. 석유와 가스 탐사부터 생산, 정제, 유통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쉐브론은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죠.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SK이노베이션과 비슷하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슈든의 비중 4.38%이고요. 1980년 3월 17일 상장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429조 원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섹터는 에너지, 배당률은 4.11% 정도입니다. 연간 지급한 배당금 아주 꾸준히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배당 기업일 만하죠.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 4.51%이고요. 배당 성량은 67%입니다. 배당 성장률 차트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꾸준히 배당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스파이와 주가 한번 비교해 봤고요. 스파이 대비 주가는 조금 부진한 69.94% 5년 동안 올랐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실 분들 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슈드 내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버라이즌입니다.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무조건 들어보셨죠? 종합통신서비스 회사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과 같은 기업입니다. 통신서비스 섹터이고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자랑하는 미국 대표 배당 기업입니다. 슈든에 차지하는 비중은 4.18%이고요. 1984년 2월 15일 상장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약 274조 원이고요. 배당률은 6%로 고배당주에 해당됩니다. 아주 조금씩 꾸준하게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 2.25%이고요. 배당 성량은 64.86%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어찌됐든 배당이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5년간 스파이와 비교한 차트이고요. 스파이가 81% 오를 동안 버라이즌은 마이너스 25%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주로서는 참 좋은 종목인데 역시나 주가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배당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코카콜라입니다. 콜라 안 마셔보신 분들 없으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브랜드 중 하나이고요. 매일 200여 개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씩 1초당 2만 잔이 넘게 팔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꾸준히 소비되는 제품군이고요. 그래서 방어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슈든의 비중 4.04%이고요. 상장일은 1950년 1월 26일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약 447조 원이고요. 배당률 2.86%입니다. 대표 배당주답게 꾸준하게 연간 배당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 4.76%이고요. 배당 성량은 꽤 많이 높죠. 78.86%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배당이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 스파이와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요. 코카콜라는 42.71%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하락장에 강한 특징이 있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다소 오름폭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카콜라 배당금 관련 차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종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글로벌 제약회사로 암, 심혈관 질환, 면역 질환 등의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 생산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슈든의 비중 4.03%이고요. 1980년 3월 17일 상장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76조 원이고요. 섹터는 헬스케어, 현재 배당률은 4.16%가 됩니다. 연간 배당금은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 8.28%이고요. 배당 성량은 59.84%입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나 추가 투자를 해야 할 때 배당을 조금 적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스파이와 비교한 차트이고요. 성장주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슈드에 편입된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1993년도부터 총 수익률을 스파이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쉐브론과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의 수익률을 더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처럼 슈드의 상위 5개 종목만 살펴봐도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온 우량주 중에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들만 골라 담은 ET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슈드에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이라면 슈드 배당률이 4%를 넘어선 지금과 같은 가격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수량을 모아간다면 지금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